자, 안녕하세요. 북소연 카페 여러분. 오늘은 21년 대비 북소연 전공 역사 합격 설명회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어려웠죠. 예, 상당히 고난이도 그 문제였고, 제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쭉 기출문제 분석을 계속 해온, 왔는데, 이번만큼 상당히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특히 역겨운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번 연도 기출문제 분석을 하기 전에 한번 쭉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비교 분석표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 유형이 A형, B형, C형 이렇게 뒤에 있지만 D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예. 물론 이제 이 네 가지 유형은 제가 인위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유형으로 또 나눌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공감되는 유형 형태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A형은 뭐냐? 기출 주제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기출 주제라는 거는 꼭 기출에서만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 그 기출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부분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총 28점이 나왔고요. 은근히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주제는 아니지만 기본서나 교과서 다독하면 풀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갖고 이번에 나왔던 뭐 신문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 형태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논란이 됐던 것이 시유형인데 이거는 해석 논란의 문제들이나 어디 논문 문제, 그냥 기타 잡서, 이런 출처 문제들이야. 그 예를 들어 뭐 노예제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목감 관련된 문제들 이런 데에서 이제 시유형을 속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D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D유형은 역결혼 문제인데 역결혼 문제 중에 작문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답이 뭔지를 정확히 몰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D유형으로 이제 묶어놨는데 이게 되게 비중이 높아요. 총 14점이야. 상당히 비중이 높죠.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합격자분들은 어떤 유형의 문제를 맞춰가지고 합격을 했냐. 대개 이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요. C형하고 D형, 특히 D형 같은 경우에는 역결혼 작문 부분은 거의 빵점 나왔다 그래요. 빵점. 왜 빵점 나왔냐면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하고 영 다른 답안을 써놓은 거야. 되게 이제 기본서를 끌어다가 답안을 썼다고 그래요. 듣기로는. 예. 그래서 이 D형 유형의 역겨운 작문 관련된 답안은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게시판이나 제가 예상답안 올렸던 답안하고는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이제 빵점 처리됐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많이 맞췄냐면 합격자들을 이제 점수대가 이제 평균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40대 중후반이거든요. 40대 중후반. 자, 40대 중후반인데 되게 어디 유형을 붙였냐면 A형, 기출 주제형과 B형, 기본서 교과서 다독형에 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맞춘 분들이에요. 되게 여기에서 80%에서 90% 좀 맞고요. 그 다음에 C유형에서 이제 운 좋게 한두 문제 정도, 두세 문제 정도 이렇게 맞추면 40대 중후반 정도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면 합격 그 건들이 40대 중후반에 밀집됐어. 그래서 참고 요번에 이제 서울 1등이 50대 중반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40대 중후반에 거의 밀집돼 있고 거의 1, 2점 사이에 수십 명이 이렇게 포진돼 있다는 거 합격생들이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2차가 상당히 강권인데 자, 뭐 2차는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제 1차부터 우리는 합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차 요번 시험처럼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 요걸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주제인데 여기서는 꼭 맞춰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기출의 어떤 주제 유형이 좀 비중이 확 떨어졌죠. 왜냐하면 16년 이래로는 이 기출 비중이 점점 떨어진 거고 올해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28점 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C형이나 D형 유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C형과 D형 유형이 여기 보시면 20점하고 그 다음에
14점이잖아요. 그 34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A 유형을 놓쳐버리면 이제 어차피 C 유형과 D 유형 못 맞추니까 합격과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연도는 기출 주제 유형의 상당히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변별도가 초난이도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쉬운 문제를 놓치면 이 합격과 떨어지는데 아주 치명타죠. 그래서 이제 기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별력이 한 중간 정도 있고 그 득점을 했다고 해서 뭐 합격권을 딱 보장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득점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들 다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격에 상당히 지장이 주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번에 도평 의사사나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기출에 예전에 나왔던 거야. 이거 못 맞추면 합격권에서 완전 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공부 방법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북소형 교재와 연결돼서 그래서 북소형 교재 보면 2편 기출 분석 그러니까 2편 기출 문제편이 있고요. 그걸 이제 관련된 답안 기출 분석편과 4편이 기출 근거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통해서 철저히 기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기출 분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와 모의고사 편을 통해서 문제풀이 훈련을 많이 해서 확실히 익혀둬야 돼요. 이거는 몰라서 틀렸다고 보다는 좀 실수로 이제 문제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틀려요. 그래서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해두셔야지 이런 유형의 문제에 뭐냐면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A유형 같은 문제 나오면 확실히 100% 맞춰놔야 돼요. 이거 한두 문제 실수해버리면 이제 합격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유형인데 기출 주제는 아니지만 기본서나 교과서나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쯤에 이제 언급했던 신문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번에 여성사와 관련된 여성사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뭐 제2의 성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서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일반 다독 가능 문제고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문제죠. 기출 유형은 어느 정도 다 맞추지만 요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만 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구분이 되는 문제야.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득점을 하면 할수록 합격권이 다가갈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주제와 함께 기본서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답안이 명확해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문제 찾을 때 요 A형과 B형은 답안이 상당히 명확했어요. 특히 답답형 답안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답답형이 상당히 비중이 커졌죠. 요번에도 이제 듣기로는 합격한 사람들 되게 보면 서술형보다 이렇게 답답형에 남들 실수 없이 A형, B형, U형의 답답형을 맞추는 사람들이 많이 맞추는 사람들이 합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자, 하여튼 요게 A형과 이제 B형은 좀 난이도가 C형과 D형보다 좀 쉬운 문제들인데 상대적으로 비중을 보면 역교도하고 부분은 별로 없어요. 역교도는 뭐 시뮬레이션 정도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되게 비중이 한국사의 비중이 좀 높아요. 예, 18점이죠. 18점. 그래서 의외로 이번에 이제 한국사가 문제가 좀 쉽게 나왔어. 그 목간 관련된 문제 제하고는 되게 쉽게 나온 것 같아. 그래갖고 뭐 우리가 하는 뽀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 이 정도만 수준을 해도 웬만한 거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내년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좀 난이도 조정할 때 너무 좀 쉽게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눈여볼 게 뭐냐면 은근히 서양사가 A유형과 B유형이 많아요. 요번에 다 느끼기에 서양사 좀 어렵게 느껴졌죠. 그래서 왜 A형과 B형이 유형이 많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문제를 보세요. A형과 U형이 많아, B형이 많아.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요번에 나왔던 그 애기 문명과 관련된 성상 비문자 이거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거예요. 이런 것들 은근히 많아. 참정권 운동 이거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인데 왜 서양사가 어렵게 느꼈냐면 유별나게 서양사의 논쟁점이 됐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두 문제가 있었죠. 노예제 문제하고 그 2점짜리 문제와 그 다음에 여성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없는 여성사가 아니라 여성학인데 페미니즘 비판 관련된 문제 2점짜리. 그래서 이제 게시판에서 그게 논쟁이 붙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노예제 같은 경우 피부색이 이제 정답으로 확정됐고 그 다음에 여성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자유주의 페미니즘 이렇게 관련된 답으로 이렇게 비판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책하고 완전 동떨어져 있는 뭐라고 해 기타 잡서? 네, 잡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요. 이게 문제 그래서 은근히 서양사 이번에 어렵게 나올 거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동양사 부분이 훨씬 중국사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단답형으로 딱딱 끊어졌기 때문에 논쟁 부분이 안 돼가지고 지금 부각이 안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흥은 일단은 이제 그 해석 논란 문제, 약간 노예제 관련된 뭐 여성사 관련된 문제가 있고 뭐 논문이나 기타 잡서 관련된 문제들인데 되게 변별력이 낮아요. 그래서 뭐 노예제 그 다음에 여성학 목강 관련된 문제 풀었다고 해서 꼭 학교가 보장하는 건 아니야. 예, 그래서 A 유형과 B 유형을 완전히 마스터해야지만 이런 유형을 두 문제 맞히면 뭐냐면 합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결정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있고 운이 좋게 출제자 관점에 따라 서서히 특정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예제 관련된 문제 논쟁이 있었죠. 경제적 이해관계 노예제 이렇게 있고 저는 처음에 노예제라고 생각했다가 피부색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이렇게 대립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피부색이라고 처음 생각했다가 이게 다른 책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했고 그 내용들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 이렇게 시 예문이 그렇게 적혀 있었고 했는데 교수가 이제 피부색이래. 그 따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피부색이 이제 승리를 했어요. 예,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 자기가 완벽하게 그 문제를 이해하고 쓰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야. 운 좋게 맞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시효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강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아까 전에 그 노예제하고 여성사, 예, 여성사가 아니라 여성학이에요. 예. 자, 요 문제. 그다음 동양사가 은근히 많은데 이게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좀 약간 단답형 형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답이 미리 딱 정해져 있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되게 보면 이제 어디 부분이냐면 이제 8점 정도 두 문제 근현대에서 두 문제가 있었죠. 요게 근현대에서 삼천리라는 그 중국 근현대에서 책에서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처음 발견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 아무리 맞춰봤자 아무리 이런 유형의 문제들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상당히 힘들어. 어떤 분은 이제 뭐 교양 소설 읽고 논문 읽고 뭐 교양 프로그램 읽고 좋죠. 근데 역사가 얼마나 강대한데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감히 그냥 포기해라. C형이 나오면 오히려 A형과 B형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셔야지 C형에 공부를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완전히 뭐냐면 시험 망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를 아예 안 하기도 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적용 용수. 그러니까 이 문제들 특징은 뭐 4점 짜리 문제가 많죠. 그래서 최대한 문제 지문을 보고 1점에서 2점까지 추론하는 문제 요번에. 그래서 옥조의 대가 대인 관련된 문제는 진짜 지문만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능력을 이제 키워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예측해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 적응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4점 못 맞추다도 저 1점이나 2점 맞추자. 예. 남들보다 1, 2점 맞추면 합격권 더 다가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뭘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일단 A유형과 B유형을 바탕으로 하고 C유형은 운이나 이렇게 문제 어떤 푸는 능력을 통해서만 1, 2점 얻는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유형인데 역교론이야. 역교론 요번에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기출 주제에 나왔고 딱딱 떨어진 데서 나왔잖아요. 근데 요번에 역교론은 진짜 딱딱 떨어진 문제는 별로 없었어. 딱 보니까 뭐 시뮬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그 일상적 감정이 요 정도 있고 대부분은 어디가 출처인지 모르고 기본서에도 별로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되게 지도안이나 학습 상황이 주어지고 이걸 푸는 문제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새로 오는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역교도 문제 중에 예전 작년에 나왔던 10점짜리 논술형 문제가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졌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역교론 자체 안에 네 문제에 포함되어 있어, 조금씩.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학계 추세가 이제 어떤 추세냐면 이론을 이제 강조했던 1세대 역교론 그 학자들이 물려나고 그 후배들 있죠. 그 제자들, 제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론보다는 주로 이제 어제 강조하냐면 교실상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어떤 그 사항들, 이런 것들, 교사의 대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 그래서 이론서보다는 문제를 만들어 갖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답을 찾는 방법을 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흐름들이 여기에서만 역교론 그 학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평가원의 흐름도 저희 출제 방향도 거의 비슷해요. 평가원에서도 이제 2차원은 제 2차를 강조하는 흐름에 맞춰 갖고 역교론이나 교과교육론에 이런 것들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교과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내년에 채점을 해보니까 출제자들 이거는 좀 힘들겠더라. 이게 새로운 유형의 이제 시험을 많이 해보니까 점수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빵점 처리 돼가지고 그럼 내년에는 예전처럼 기본서를 바탕으로 이론 측면에서 내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또 이제 그냥 밀어붙이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반 내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제 대응을 하냐. 일단 제 생각에는 20년 기출 문제 분석 및 답안을 파악을 하면 문제 푸는 요령이 익힐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공부 방법도 이제 할 수 있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에서 이제 얘기를 하냐면 북소년 지방 모임이나 서울 모임, 제가 이제 서포트즈 강의할 때 역교론 문제풀이반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관련된 공지도 있죠. 요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때. 그래서 요걸 이제 정확히 문제 파악 능력이라든지 공부 방향을 알면 요 14점, 그러니까 내년에도 올해도 작년처럼 나왔다고 이제 가정하고 14점에서 적어도 14점은 다 못 맞춰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어떤 관점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몇 점까지 맞출 수 있냐? 자, 적어도 8점에서 11점 요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8점에서 11점 정도 맞췄다. 남들 다 빵점 맞고 잘해봤자 1, 2점 맞는 시험에 8점에서 거의 11점 맞췄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겠죠? 거의 상당히 많이 올라가. 7, 8점 정도. 예. 그러면 그만큼 합격권에 다가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가 작년이죠. 예. 자, 작년에는 A유형과 B유형 요걸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나왔던 방면에 합격생들이. 근데 제가 A유형, B유형보다 플러스 거기 D유형을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해야지만 합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북소년 지방 모임이나 서울 모임, 서포트 역교론 그 문제풀이반에서 제가 그걸 이제 요번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요 기출 문제 분석과 그 다음에 역교론 어떤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진행이 돼요. 전혀 촬영 없어요. 직접 오셔야 돼. 지방 모임이라든지 어떤 서울 모임 오셔야 알려드려. 왜? 그 안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거 알려드리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클릭한데 여기 있죠? 예. 여기 게시판 제가 적어놨으니까 클릭해서 그 밑에 댓글 달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요번 연도 기출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부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유형이 나올 거냐? 확답을 못해. 왜냐면 지금까지 기출 문제 유형들 보면 그게 추세라고 하는데 추세가 없어요. 그냥 출제자 마음대로야. 지 멋대로야. 어쩔 때는 그냥 기출 주제가 아주 쉽게 나올 때도 있고 16년도 예. 그 다음에 17, 18년도처럼 다독 중심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요번처럼 장문이나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이 낼 수도 있고 자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 맞춰서 공부해라. 딱딱 못해. 그렇지만 다양한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어디선가 걸려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거를 배제, 이제 난 기출 안 봐. 그다음 기본서 안 봐. 그러면 내년에 또 틀려요. 내년에 떨어지고 그리고 기출 보고 기본서 보고 그다음에 장문 열심히 이제 역교는 장문 관련된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심심할 때 이제 머리 식힐 겸 그 유튜브는 역사 관련된 프로그램 좀 보고 그 정도는 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뒤에 넘어가서 임용 역사 이제 기본서를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역교론인데 최근에 기본서는 이제 뭐 남색책, 녹색책, 뭐 갈색책 이렇게 이제 몇 개 있고 교육과정 이렇게 있는데 교육과정이 2점짜리니까 항상 이건 봐야 되겠죠. 이거 교육과정 보려면 최근에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18년 수정을 이제 보셔야 돼요. 예, 요건 2점짜리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나머지 책도 상당히 중요하죠. 남색책, 녹색책, 파란책, 갈색책. 최근에 이제 갈색책은 맥락화와 역사와 기사는 어떤 개념이 이제 그 교공책본 관계나 내재 외양 체제에 관련된 적용하는 문제가 좀 나왔죠. 물론 갈색책에 있는 내용을 이론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기본소와 약간 동떨어진 문제가 나왔으니까 기본소를 또 공부할 필요 있냐? 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새로운 추세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올해. 그렇지만 또 역교는 기본소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필독서를 보면 이제 되게 이제 근현대사와 정근대사 나눠볼 수 있는데 근현대사는 이제 요번에 나온 15년 개정 한국사 관련된 교과서를 보셔야 되고요. 중학교 역사고 고등학교는 한국사겠죠. 그다음에 예전 슬쩍 근현대사. 슬쩍 근현대사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정근대사는 뭘 보냐? 자, 정근대사는 고등학교 한국사를 보면 좀 그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책을 지금 8종 다 갖고 있거든요. 예, PDF 파일까지 다 갖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그 한국사 부분이 정근대사 부분이 예전에는 12년 개정 때는 5대 5였잖아요. 그랬더니 요번에 7대 3, 8대 1밖에 안 돼. 그 2밖에 안 돼. 20%. 그래서 그렇게 볼 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현대사 중심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정근대사는 12년 개정 한국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포생 같은 경우는 3권에서 5권, 고려부터의 조선은 꼭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특히 사료 부분을 이제 보셔야 돼요. 사료 부분. 요번에는 뭐 푸세미에서 특별하게 나온 건 없지만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재작년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심푸세미 꼭 보셔야 돼요. 내용 지식도 기본적인 지식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자, 발제독 같은 경우에 기출 주제 중심이나 주요 주제를 가지고 보는데 심포세임은 6권, 7권, 근현대사 관련된 것들은 좀 발제독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특강이나 특강, 뭐 구특과 신특도 발제독 하시면 되죠. 특히 구특, 뭐 사상사, 불교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다차원화 한국통론이나 국편이, 예. 그 다음에 한계, 뭐 상권, 한국사 역사가 역사. 요번에 이제 그 삼국사기와 관련돼 갖고 한번 나왔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다 보기는 그렇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분이 한국 통론이 예전엔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 떨어졌는데 비중이 많이 떨어졌어요. 한국사 통론은 근현대에선 볼 필요 없고요. 그 내용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정근대사도 앞에 언급된 교과서라든지 심포셈이라든지 거기에 다 커버가 돼요. 예. 그래서 요게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이제 최근에 없을 것 같아. 여기에서. 예. 그래서 그냥 발제독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사를 볼게요.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15년 개정교과서 지도 서계인데 서계 비중이 떨어졌다 해도 일단 서계는 보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왜냐면 문제 비중이 그래도 좀 높으니까 보셔야 되고 그다음 15년 개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때 여러분들 이제 교과 내용 원문 내용보다는 그 밑에 탐구 활동이라든지 보충 학습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인물 탐구, 문제풀이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세요. 이런 데서 은근히 한두 번씩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제독 할 것은 서양사 총론, 그 다음에 서양사 강의, 서양 중세사, 토렌트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서울 있는 서양사. 예. 요거 이제 최근에 부각되는 거예요. 요거 서양사 강좌. 서양사 강좌도 최근에 부각되죠. 학계 동향을 많이 반영됐다 했고 최근에 이제 관련된 문제 중에 뭐와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문제가 여기에서 티아누스 기독교 정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동양사는 당연히 동계 한이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강자 중국사 요번에 그 당나라 염세와 관련된 그 내용에서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한이중에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국 근현대사 부분인데 이 중국 근현대사와 이제 사회보나 아시아사를 이제 요번 연도는 진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번 연도에 이제 들어갔던 교수님이 그 근현대 두 문제를 냈는데 요 삼천리 중국 근현대사에 났어요. 이게 총 5권짜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작년에는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작년 재작년은 예. 그런데 17년도, 18년도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숙하게 있는 정역과 관련된 문제, 문화대혁명, 중국 공산당 관련된 그러니까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현대 있죠. 1949년 현대 중국 공산당 정치와 관련된 문제를 냈고 요번에도 들어가서 어김없이 한 문제 내주셨죠. 예, 그 남순강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냈는데 요 문제가 이제 오늘 중국 군현대사에 있어요. 동청철도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보냐 그 분인데 요번에 또 안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근데 원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2년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분이 요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예, 제가 지방 모임을 가면서 그 제자분들에게 들었어. 제자분들에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일단 이걸 볼 때 총 5건인데 일단은 1권과 2권은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제 문제를 낼 때 패턴이 있는데 대개 보면 신해혁명 이전에 한 문제를 내요. 예, 만약 2문제를 내면 예.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집권할 때 한 문제를 내. 1949년. 그래서 1, 2권이 신해혁명 이전 관련된 내용이고 중국 공산당이 집권할 시기가 5권일 거야. 아마 5권.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중국 국민당 통치기죠. 국민당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안 낼 것 같고 내더라도 이제 뭐 국민당 시기 때 공산당 활동 그런 내용들은 좀 보겠죠.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5권은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1, 2권은 발췌도 가시고 3, 4권 중에 이제 공산당 관련된 내용들도 발췌도 가시고요. 네. 그래서 일단 5권은 필수 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적어도 요번에 남순가가처럼 4점 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회보나 아시아사도 이제 많이 참고를 한다니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내후년 2년이나 3년 뒤에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국 공연대사 책을. 그래서 하여튼 뭐 계륵 같은 존재야. 하여튼 그렇지만 요번 년도는 꼭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일본사 기타사인데 의외로 요번 연도에는 일본사 기타사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뭐 지금 시몰세키 조약 같은 좀 일본사 관련된 내용들 좀 내고 아마나 미술을 이렇게 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일본사 기타사가 한 문제씩 내야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게 벗어난 문제를 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요번 연도 문제 좀 특이한 게 시대 구분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사 같은 경우도 고대사 2문제를 냈는데 아마 고대 경제사 관련된 교수님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중세사 문제가 없고요. 예, 고려와 관련된 문제가 없고 근세사 문제도 딱 한 문제 답답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고 기타사 일본사 문제도 없고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이제 명청시대 문제가 한 문제 나와야 되는데 아예 없고 다 빠졌고 오히려 이제 근현대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2문제가 나왔어. 네. 아마 이제 내년에도 요 교수님이 들어가시면 2문제를 낼 것 같은 느낌이 탁 들어요. 물론 좀 약간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문제 간의 어떤 비중도 좀 달랐고 그래요. 한국사가 약간 비중이 많이 좀 줄어든다는 그 느낌이 좀 들어요. 세계사가 엮여놓은 비중이 좀 올라갔고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또 몰라요. 다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번 연도 기준을 가지고 내년 올해를 보면 안 되죠. 작년 기준을 가지고 항상 그렇지만 하여튼 뭐 그래서 문제 간의 어떤 내용도 좀 그렇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경품 이벤트를 한다고 그랬죠? 그 번호를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댓글에다가 요거 보고 2개를 적으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첫 번째 강의에 그 비밀번호 2자리와 그다음 두 번째 강의 때 비밀번호 2자리 이걸 동시에 적어 주셔야 돼요. 자세한 내용 밑에 이제 공지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자, 비밀번호 몇 번이냐면 적으세요. 예. 적으셨죠? 일단 빨리 적으세요. 자, 적으셨으면 자,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넘어가죠. 자, 임용 합격의 팁을 드리죠. 예.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저도 임용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강의도 계속하고,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 100%를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꼭 떨어져.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긴 좋은데, 임용에서는 꼼꼼하게 다 정리하고, 뭔가 다 하겠다, 완벽하겠다는 분들은 좀 힘들어, 공부하게. 그래서 공부할 때는 30% 버리고 70% 선택이다. 예. 아까 제 문제를 이제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나눴잖아요. 버려야 할 30%는 뭐예요? C형이죠. C형. C형을 이제 중점적으로 버리세요. 그냥. 요거 신경 쓰지 마. 네, 요거 나온다고 해서 뭐 그 논문 나오고 뭐 이렇게 이상한 책이 나온 거 그거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운에 기대하시고 신의 뜻에 맡기세요. 그거는. 예. 그리고 70%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 주제라든지 다독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 아까 역교동 자문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를 통해서 하려고 해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수석 합격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합격만 해서 교사만 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임용 공부의 목적은 합격이지 역사의 본질을 아는 게 있지 않다. 목적성 있게 행동해라. 그래서 꼭 보면 역사의 본질이 좀 약간 다양한 해석, 비판력, 분석력 이런 것들 모쳐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약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여기 글 쓰거나 답안을 구성. 그럼 틀려요. 임용 공부는 출제자의 시선에 맞췄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예. 그래서 이렇게 목적성 있게 행동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합격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수많은 지식들을 다 알 수도 없고 많이 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임용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지식 수준이라는 건 제가 볼 때 한 2, 3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웬만히 거의 100% 커버가 돼요. 나머지는 기술이에요. 기술. 문제 푸는 기술. 이런 것들 익히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초는 임용 공부의 지침서다. 그래서 기초를 이제 최근에 비중이 주어졌지만 기초를 놓치면 합격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용 시험은 종교가 아니다. 어떤 뭐 학원 강사라든지 심지어 저 또한 믿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분석을 해갖고 그 바탕으로 해야지 하는 거지. 누굴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임은 자기한테 다 돌아와요. 예. 자, 그 다음에 임용은 이제 복잡한 분석과 비판보다는 단순한 이해와 암기가 중요하고요. 이해도 암기할 만큼만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분석적으로 또 많은 지식을 요구하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써놓은 건데 좀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해도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다 각자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이제 1단계는 이제 기본을 익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다독을 하시고 교과서 지도서를 읽고 뭐 기본 개론서를 읽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재 중 5편하고 6편 이런 걸 목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알면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 중 2편, 3편, 4편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내용 조직을 해야 되는데 다독이나 기출 주제의 근거로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방식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는데
서브노트는 이제 그 카페 공개된 서브노트가 있죠. 이렇게 16년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와 그 다음에 그 경남 합격자 서브노트 이런 것들 다운받거나 한 선후배들 이제 공유하는 서브노트를 이제 다운받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존 자료를.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서브노트 작성을 이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예. 기존의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 왜냐면 자기가 일일이 그 서브노트를 다 작성을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예. 그 시간이 걸리고 서브노트 작성하고 나서 시간 걸리고 그걸 또 외워야 되잖아. 되게 시간이 걸려. 그래서 자기 웬만한 지식을 좀 알고 내용 지식을 파악하면 기존 자료를 편집해 갖고 쓰시는 것도 제일 좋고요. 아니면 그것도 이제 힘들다 하면 딱 기본서 교과서 펴놓고 나올 만한 데 줄치세요. 쭉 읽어가면서. 네, 그래서 한 두세 번 통독하고 한강편을 줄치고 막판에 이 줄친 부분을 달달 외우는 거야. 네, 이런 방법이 제일 또 효율성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 조직하고 그 다음에 내용 조직 암기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풀어보죠. 제가 이제 그걸 이용으로 7편 총괄평가나 그 다음에 제가 모의고사도 이제 시즌 1, 시즌 2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고요. 요번에 새롭게 이제 좀 뒤에 설계했지만 8편을 만들었어요. 8편. 여기 나왔지만 8편. 그래서 8편 모의고사 편을 만드는데 이 8편 모의고사 편은 작년에 있었던 시즌 1과 시즌 2의 모의고사를 다 묻혀서 모의고사를 편집 없이 그 형태로 제시하는 거예요. 총 35회 정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서 이제 익혀두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문제풀이 스토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 임용시험 문제 풀 때 요령 익히기. 임용시험 이제 장에 가서 어떻게 이제 문제 푸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꼭 이제 문제 볼 때는 자신의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꼭 보면 자신의 의도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이거 뭐 난독증이라 그러죠. 예. 하여튼 문제 볼 때 출제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다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접했을 때 문항과 점수를 파악을 해야 돼.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4점짜리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3.5인을 해갖고 4개를 물어봤는데 3개를 그러니까 3개를 이제 생각해서 3개만 답변했다. 하나 놓쳤다. 상당히 이게 타격이죠. 그것도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하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몇 개를 물어보고 있는지 1, 뭐 이렇게 2, 이렇게 3,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줄 쳐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선배분이나 아니면 합격 수기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답안을 이제 보면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답안을 수정해서 저도 이제 임용시험을 이제 봤는데 답안을 수정해가지고 합격 맞출 확률보다는 그냥 원래 답안이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왜냐면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요번에도 저도 이제 그 노예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푸는데 처음에는 이게 피부색이라고 생각했어. 피부색이라고.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게시판에 피부색 관련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다른 책을 보니까 뭐 자본주의와 노예제라든지 그 다음에 한번 예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피부색은 정당화된 이유에 불과하고 실질적 이해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 이거는 피부색이 아니라 실질적 이해관계다 생각해갖고 추가로 이제 두 번째 이거 종전의 피부색 답안을 고치고 실제 이해관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에는 피부색이 답이었어요. 교수가 원하는 답은 피부색이야. 저 근데 이 말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 좀 따지고 싶었어, 저도. 저도 이게 답안을 좀 알고 있거든요. 이게 피부색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따지지 못해.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근데, 되게 보면, 하여튼 이건 얘기고, 되게 보면, 첫 느낌이 오는 게 답이, 곧바로 답이더라고요. 꼭 수정을 하면, 거의 한 7, 80만 틀리게 돼 있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답안 수정하지 않고 원래 봤던 그 느낌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전에 언급했지만 이거 공부하는 방법은 아까 뭐였죠?
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을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이 외에도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교동 관련된 작문 관련된 공부 방법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예, 이거는 제가 아까 아침에 언급했지만 지방 모임이나 서울 모임, 서포트지 모임 때 강의 때 여기 제시를 할 거예요. 요거는요, 직강을 오셔야지 들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기출문제 분석 방법이 있는데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먼저 읽어보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합격자 설명회를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요번에 이제 나올 국소 10.0 교재 활용법이나 이런 것들 간단 소개, 이렇게 이제 해서 끝마칠게요. 예.